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JDBC 템플릿과 셀렉트 JDBC 템플릿의 중복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클래스를 하나의 클래스로 통합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럼 통합을 시도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개발자 입장에서 익혀야 되는 API는 하나만 익히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명을 알고 셀렉트일 때는 execute query, 그리고 insert, update, delete일 때는 execute, update,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select JDBC 템플릿에 있는 이놈을 JDBC 템플릿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했더니 맵로에 해당하는 메서드가 없어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자, 맵로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더니 지금 보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통합을 했더니 유저 DAO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합을 하면서 맵로에 해당하는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인데 여기서 구현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진 않지만 빈 껍데기에 해당하는 이 메서드를 커맨드 1 누르면 컴파일 에러를 원인을 찾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후에 여러분들이 JDBC 템플릿을 셀렉트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셀렉트 JDBC 템플릿을 이제 사용하는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커맨드 시프트 G를 눌러보면 사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렉트 JDBC 템플릿을 이렇게 제거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제부터 유지보수해야 되는 클래스는 JDBC 템플릿 이 클래스 하나입니다. 이 클래스 하나에서 인설트문, 업데이트, 딜리트, 그 다음 셀렉트에 해당하는 모든 작업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테스트를 리팩토링 했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실행해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 DAO만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더니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인설트라든가 업데이트라든가 딜리트인 경우에는 굳이 이 리절트 셋을 받아서 매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되게 귀찮은 작업이죠. API를 JDBC 템플릿 하나만 우리가 알면 되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필요한 메서드를 구현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귀찮은 작업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신 이 부분이 이 템플릿 메서드 패턴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템플릿 메서드 패턴은 이 부모 클래스에서 뭔가 이 메서드에 새로운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가 추가되거나 변경이 가했을 때 이 추상 클래스를 임플리먼트하고 있던 모든 클래스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뭔가 좋은 방법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하나의 해결책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점은 JDBC 템플릿이 지금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문 같은 경우에는 이 메서드만 필요하고, 그리고
select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메서드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메서드가 필요한 거고 어떤 경우에 하나의 메서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경우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이 각각의 메서드를 별도의 인터페이스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메서드가 쌍으로 다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분리를 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 각각의 인터페이스가 필요로 한 시점에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인자로 전달을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먼저 이 setParameters 이 메서드를 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명은 그냥 딱 인터페이스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명은 prepare 스테이트먼트의 값을 set하는 놈이라고 해서 prepare statement setter라는 놈으로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는 굳이 퍼블릭 이런 추상 부분들 필요 없죠. 이렇게 prepare statement setter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는 setParameters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은 상태에서 제가 execute update를 이런 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도 구현할 수 있겠죠. 저렇게 prepare statement setter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이름이 길어서 앞에 요 대문자들만 줄여서 PSS로 하겠습니다. PSS로 한 다음에 PSS에 제가 setParameters가 있잖아요. 이 prepare statement setter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인자로 전달하고 그 인자로 전달한 PSS 인스턴스의 setParameters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로 전달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유저 DAU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 똑같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다 보니까 제가 맵로는 구현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해서 prepare statement를 이 부분 그대로 가고요. 여기에 인자와 PSS를 제가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JDBC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이 부분을 다 구현을 해야 돼서, 왜냐면 추상 메서드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리팩토링이 끝난 다음에는 이 부분을 다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prepare statement setter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고, 여기에서는 인자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도 remove, delete도 prepare statement setter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원래 그 리팩토링 과정을 하다 보면 기존의 코드들을 깨지 않으려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리팩토링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리팩토링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의 코드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리팩토링을 잘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리팩토링 단계의 시작 단계에서는 코드가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난 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리팩토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SS 이렇게 전달을 하고 했더니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xecute update에 SQL과 PSS를 전달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있던 이 execute update를 사용하던 메서드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하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엑시큐트 업데이트에서는 이 JDBC 템플릿에 있는 셋 패러미터즈를 사용 안 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셀렉트. 셀렉트에는 이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세터에서 셋 패러미터즈도 필요하고 이 리절트 셋의 데이터를 유저로 매핑하는 부분도 필요하죠. 예, 그 부분을 로우 매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인터페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인터페이스 만든 이 부분을 제가 로우 매퍼에다 이렇게 또 추가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다음에 JDBC 템플릿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로우 매퍼 RM이라고 하고요.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세터를 첫 번째 인자로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인자로 로우 매퍼 RM 이렇게 받으면 제가 기존에 너무 좀 빨리 달려간 것 같습니다. 복사를 좀 중간 단계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메서드를 그대로 두고요. 새로운 메서드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PSS와 그 다음에 RM을 인자로 전달된 이 인터페이스들의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데는 제거한다면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만 제가 프리페어 셀렉트문에 대해서만 리팩토링을 또 한 단계 더 진행하면 되겠죠. 그 단계 끝나면 얼마나 깔끔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JDBC 템플릿에서 구현하고 있던 이 두 개의 메서드를 하나씩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두 개로 분리된 이 메서드들을 다시 또 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조합을 했고요. 그리고 아니죠.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PSS, RM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는 정상적으로 실행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코드를 제거할 때가 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커맨드 시프트 G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이 execute query 메서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메서드가 남아있죠. 그리고 이 메서드들을 더 이상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abstract 메서드가 필요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도 이제 abstract 클래스가 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유저 DAO로 가면 이 부분들이 이제 메서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앞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세트에서 필요로 한 부분은 이제 구현을 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부분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도 사라지게 되고요. 여기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간 단계가 좀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좀 다시 깔끔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리팩토링 할 때 항상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추상 메서드로 있던 앱스트랙트 메서드로 있던 부분이 다 각각 인터페이스로 빠지면서 이렇게 인자로 전달이 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DAU에서 지금 보면 업데이트 인서트문과 업데이트 딜리트에서 단순히 이 셋 패러미터 하는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뭔가 맵 롤을 구현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봤더니 굳이 제가 또 이 부분에서 rs.next 하는 이 부분이 여기에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 없을 때는
너를 리턴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JDB 템플릿과 셀렉트 JDB 템플릿 두 개로 분리되어 있던 그 클래스들을 하나로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템플릿 메서드 패턴에 한계가 있어서 두 개의 클래스를 하나로 합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금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세터라는 하나의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로우 매퍼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측에서 내가 셀렉트 문일 때는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체를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와 리무브, 그 다음에 인서트에서는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세터에 대한 구현체만 구현을 해서 인자로 전달하는 식으로 합쳤더니 JDBC 템플릿도 깔끔해졌고 하나의 클래스에서 이 모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코드를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보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